나는 평생을 두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들의 문제는 노력이 아니었다. 바로 도덕심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남을 돕고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교과서적인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착한 척하는 도덕심, 즉 자기 파괴적인 착함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군가가 내 물건을 공짜로 달라 하면 그래, 어차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하며 그냥 내어주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그래, 처음이니까 이해하자 하고 덮었다. 그때는 그것이 인간적인 도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착함은 내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도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죽이는 도덕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도덕심은 대부분 후자였다. 어느 날 나는 거래처 사장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 저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가족이 상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도덕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 안에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직원에게 월급을 제때 주는 것도 도덕이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도덕이다. 그러나 그 어떤 도덕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병들게 하지 않는 도덕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돈보다 중요하려면 먼저 돈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의 따뜻함은 현실 위에 서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가난한 도덕심은 책임을 외면하고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자의 도덕심은 책임을 짊어지고 결과로 증명한다. 나는 한동안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함에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그래서 나는 내 도덕을 바꾸었다.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도덕에서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으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병철 회장은 도덕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깊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착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고 책임 있는 사람은 결과를 본다. 착한 사람은 문제를 덮고 책임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착함이 오히려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다. 직장에서 실수를 덮어주는 상사는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조직은 느슨해지고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이는 심리학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 good person 신드롬라고 불린다. 남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회식 자리에서 모든 일을 떠안고 실수한 동료를 대신 감싸며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그들의 착함은 조직의 성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리더에게 필요한 도덕은 착함이 아니다. 냉철한 책임감이다. 리더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직면한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착한 마음으로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부터 무너진다. 도덕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력이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도덕이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부자의 도덕, 즉 책임의 철학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SNS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가 하나의 경쟁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는 도덕은 언제나 타인의 기준에 묶여 있다. 진짜 도덕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늘 남의 기준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반면 냉정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존경받는다. 그들은 한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착함은 관계를 만들지만 책임은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신뢰 위에만 진짜 부와 자유가 세워진다. 이병철의 철학은 바로 그것이었다. 도덕은 따뜻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판단력이다. 나는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곧 훌륭한 직원이라 믿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기술보다 인성을 먼저 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착한 직원은 실수를 하고도 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유능한 직원은 실수를 분석하고 다음엔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 착한 직원은 상사의 기분을 맞추지만 뛰어난 직원은 회사를 지킨다. 나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에게 속고 있었다. 그들의 착함이 회사를 편하게 만들었지만 결코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거래처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걸 보았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쪽이 다급해서 제가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자네의 착함은 회사의 손해로 이어졌다. 그건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이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업은 옳음보다 책임으로 굴러간다. 착한 마음으로 회사를 지킬 수는 없다. 냉철한 판단과 단단한 원칙이 회사를 살린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착함이 아니라 책임감을 보았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착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을 미루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차이가 바로 개인의 성장과 몰락을 가르는 경계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착함의 덫은 언제나 존재한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래 참자라고 넘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국 남의 기준에 갇힌 삶을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 지향형 삶, others oriented life라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평가를 잃는 걸 두려워해 자기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지만 인생의 방향은 흐릿해진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선진과 기준지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윗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그대로 멈췄고 주변에서 지금은 위험하다고 하면 그만두었다. 그게 예의이자 도덕이라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 번은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납품을 미뤘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쪽도 사정이 있으니 기다려야지요. 하지만 나는 말했다. 사정이 있으면 약속 전에 말해야지. 그게 신뢰다. 그리고 그 거래를 끊었다. 그들은 나를 냉정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온 건 바로 그들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선세는 남이 만든 경계지만 기준지조는 내가 세운 원칙이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따라 살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 산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려 하지만 부자는 일관된 사람이 되려 한다. 전자는 남의 시선에 맞추고 후자는 자신의 신념에 맞춘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것이다. 정의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신뢰는 시간의 누적이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다. 한 번의 선행보다 100번의 일관된 행동이 회사를 세운다. 가난한 도덕심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반짝이지만 진짜 도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빛난다. 부자는 그 빛을 자신 안에서 만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뭐라 하든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결정은 지속 가능한가? 착한 선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그게 바로 부자의 기준이다. 가난한 도덕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부자의 도덕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착한 사람은 칭찬받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이병철은 그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도덕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도덕이다. 현대 리더십은 더 이상 착함으로 존경받지 않는다. 착함은 관계를 지탱하지만 신뢰는 조직을 이끈다. 착한 리더는 위로를 주지만 책임 있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한다. 따뜻함만으로는 회사를,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지킬 수 없다. 냉철함 속의 인간미, 그것이 바로 리더의 도덕, 그리고 부자의 철학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결정은 사람을 잃게 했고 어떤 결정은 돈을 잃게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켰다. 회사와 직원 모두가 살아남는 길을 택하라. 그것이 내가 믿는 진짜 도덕이었다. 착한 마음은 결국 타협을 낳는다. 그리고 타협은 원칙을 죽인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단호히 말한다. 회사에서의 착함은 사치다. 대신 신뢰로 대체하라. 신뢰는 따뜻함 속의 냉철함이다. 그것은 사람을 감싸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며 리더의 도덕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직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느라 결국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나는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리더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는 전체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더라도 모두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실수는 회사 전체의 신뢰를 위협할 정도로 컸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회장님, 제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떠났다. 그날 나는 참혹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날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냉정한 결정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지만 부자는 원칙으로 결정한다. 감정은 순간을 구하지만 원칙은 사람을 구한다. 이병철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보다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 일을 지켜야 사람이 산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심은 그 반대다. 일을 지킨다는 건 곧 사람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 진짜 리더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 냉정함은 인간미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이다. 감정을 누르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부자의 도덕이자 리더의 숙명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냉정함 속에는 판단이 있고 그 판단 속에는 신뢰가 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는 결국 인간이 있다. 이게 바로 냉정하지만 따뜻한 리더십의 본질이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남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건 교만한 걸까? 그들은 늘 죄책감 속에서 산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내가 더 잘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책임으로 자신을 단단히 세운다. 가난한 도덕심은 죄책감을 미덕으로 포장한다. 손해를 봐야 선한 사람이지. 그러나 그건 착한 척일 뿐 책임의 회피다. 진짜 도덕은 나의 성장으로 타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다. 나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버린 감정이 죄책감이었다. 남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죄스러워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그 성공은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질 자격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은 운이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 이 생각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성공은 죄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였다. 가난한 사람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부자는 책임을 짊어진다. 그래서 부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책임은 미래를 향하지만 죄책감은 과거에 머문다. 그 차이가 불을 만든다.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 미래를 본다. 책임은 돈을 벌었다면 더 큰 책임을 져라.
그것이 부자의 도덕이다. 이 말은 더 많이 벌으라는 뜻이 아니다. 더 크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돈을 벌면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도덕이고 진짜 선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자신이 손해를 봐야 착하다고 믿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자신이 성장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단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가른다. 리더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통해 세상을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그는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착함이 아닌 신뢰로, 그리고 죄책감이 아닌 책임으로 세상을 이끈다. 진짜 부자의 도덕은 이렇다.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나 혼자 때문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의 삶이 나를 만든다. 이 철학이야말로 이병철이 평생 가르치고 남긴 부자의 마음, 그리고 도덕의 진짜 본질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 self-respect였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번다. 이 단 하나의 순서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세 끼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양복의 주름 하나, 구두의 먼지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사소한 태도가 결국 내 회사를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에 익숙하다. 난 원래 이 정도야. 나는 그런 운이 없어.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포기의 주문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면 세상도 그를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의 순간마다 도망치기 때문이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선택과 행동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거래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누가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킨다. 그 신뢰가 결국 부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초창기 어느 거래처 사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 우리가 이런 작은 계약에도 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작은 돈일수록 신뢰로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자는 돈을 존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한다. 자신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돈도 대충 다룬다. 그리고 결국 세상도 그를 대충 다룬다. 나는 가난하던 시절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너 자신만은 절대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이병철은 말했다. 부자의 도덕은 남을 위하는 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도 존중할 줄 안다. 그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부를 부른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권력을 쥐어도 공허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돈은 존중의 대가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라. 그것이 부자의 출발점, 즉 도덕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부자의 도덕은 공짜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이 회장님, 이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반드시 값을 치렀다. 작은 물건이라도 정가를 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짜는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속박이 숨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운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를 잃는 시작이다. 한 번은 거래처에서 무료로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번만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정가를 지불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렇게까지 깔끔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공짜는 관계를 더럽히고 값을 치른 거래만이 신뢰를 남깁니다. 그 거래처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몇 년 뒤 그들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 당신처럼 거래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오랜 파트너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이란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얻고 기뻐하지만
부자는 자존심을 지키며 대가를 치른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돈보다 관계의 청결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짜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값싼 인생을 산다. 그들은 늘 남의 호의에 기대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결정을 남에게 맡긴다.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가 없는 이익은 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부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돈을 번다. 자유롭게 사고 자유롭게 거절하기 위해. 공짜는 그 자유를 앗아가는 가장 교묘한 덫이다. 그래서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돈을 내야 할 곳에 내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몫을 침해하는 일이다. 세상은 말한다. 공짜로 얻는 게 최고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공짜는 잠시의 이익이고 대가는 평생의 굴레다.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건 값을 치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손해 속에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이 곧 부의 근육을 키우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인생의 진리는 단순했다. 이익은 숫자로 남지만 손해는 사람으로 남는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세상을 배웠고 그 신뢰 덕분에 내 사업은 단단해졌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불을 키우는 근육이다. 오늘 조금 잃는 것 같아도 그 경험이 내일의 기회를 불러온다. 부의 근육은 고통 속에서 자란다. 손해를 견디는 힘이 클수록 그 사람의 부도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배운 세상의 공식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중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반면 가난에 머무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항상 손해를 봐야 하지?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살았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몸이 고단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나는 배우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가 내 인생의 밑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희생 없이 얻은 것은 반드시 다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희생을 고통으로 느끼지만 부자는 그것을 투자로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쌓아 올린다. 이 차이가 바로 부의 기반을 만든다. 나는 경영자로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가난한 사람은 늘 급한 일을 처리하며 바쁘게 살지만 부자는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그게 바로 시간의 철학이다. 나는 한 번도 시간을 버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손해를 봐도 배운 것이 있었고 실패를 해도 기록이 남았다. 그 기록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부자가 된 거야.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된 이유는 시간을 아꼈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보다 비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가장 싸게 쓴다. 하루 1시간의 선택이 10년 뒤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하루를 살고 부자는 감정을 다스리며 인생을 만든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에 휘둘리는 내 자신이 싫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직원이 실수하면 분노로 회의실을 뒤집었다. 그럴수록 일은 더 어그러졌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조직은 위축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감정이 나를 다스린다. 감정은 불과 같다. 불은 요리를 익히기도 하지만 집을 태우기도 한다. 그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태우지 않고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분노로 말하지 마라. 감정은 순간의 불이고 결정은 평생의 그림자다. 순간의 기분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결정을 내릴 때 하루의 간격을 두었다. 하루만 지나면 분노는 사라지고 판단이 남는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부자는 감정을 넘어 신뢰를 쌓는다. 그들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알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까지 얻는다. 감정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약점이 된다. 부자는 그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꺼낸다. 감정을 쓰는 사람은 인생을 잃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얻는다. 진짜 부자란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이러다 욕먹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늘 눈치를 본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산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의 원칙을 믿는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고독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신문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며 비난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했고 기자들은 나의 결정을 공격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병철, 흔들리지 마라.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 믿음 덕분에 나는 버텼고 그 버팀이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다. 평가받지 않을 용기, 그것은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고독한 시험이다. 세상은 언제나 판단한다. 성공하면 욕심쟁이라 하고 실패하면 무능하다고 한다.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평생 자기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의 성공은 박수가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된다. 박수는 순간이지만 책임은 평생이다. 가난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지만 부자는 의미를 남기기 위해 산다. 그들은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신뢰한다. 그래서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라. 대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착함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지만 책임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운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두렵지 않다. 가난한 도덕심은 당신을 착한 죄인으로 만들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당신을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만든다. 그 차이가 인생의 전부다. 남이 정한 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 기준이 곧 당신의 도덕이고 그 도덕이 바로 당신의 부와 자유의 시작이다. 착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책임은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만 진짜 부와 자유가 존재한다.